중국의 이 같은 이제 선거법의 이제 보편성은 지금 앞서 말한 대로 이제 53년 선거법 제정 때부터 이제 채택되어진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두 번째는 이제 인민대표제의 이제 대표의 선출인데요. 대표가 어떻게 선출되느냐 할 때 이제 중국의 경우는 이제 직접 선출과 간접 선거를 병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형과 향, 이 두 개의 행정단위, 우리나라로 치면은 군, 그리고 이제 향은 이제 읍면에 해당하는데요. 이 두 개 단위에서는 직접 선거로 대표를 선출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 그러니까 이제 시라든가 이제 성, 그다음에 이제 전국, 이 대표는 모두 그 하부 인민대표대회가 간접적으로 선거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 상층인 전인대 대표의 이제 선출의 경우에 있어서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선출된 대표로 전인대 대표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이건 이제 동급입니다. 행정단위에서 볼 때. 대표단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 이게 이제 절대 다수를 차지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제 두 번째, 중국 인민해방군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가 있습니다. 한 60명 정도, 3,000명 정도 이런 중에서 60명 정도 차지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특별행정구 선거로 탄생한 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홍콩이라든가 마카오를 얘기하죠. 이것도 이제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인민대표대 대표 이제 정원과 관련해서 이제 살펴보면요. 임대 대표 정원을 확장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3대 요인은 인구 비율, 그 다음에 이제 거주하는 소수민족이 그 지역에 이제 몇 명이나 되느냐, 비율이 얼마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행정구역입니다. 이거 발제문 참고하시고. 한 가지 이제 부연 설명할 점은 2010년 이전의 선거법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인민대표대의 이제 대표가 대표하는 인구 비율에 있어서 차별을 일정 정도 인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게는 5대1, 8대1에서 전체적으로는 축소되어 있는데 2010년에 이르러서 이때 이제 선거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농촌과 도시의 대표가 대표하는 인구 비례가 1대1로 해서 양자 간의 차별이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화의 진척에 따라서 50%, 이 지금에 이제 50%의 이제 도시화율이 달성이 됐는데 노동 간의 이제 격차가 현저히 이제 축소된 것을 이제 선거법에서 반영한 것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여성 소수민족에 대한 이제 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법 제6조를 보면은 적당수의 여성 대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제9기 때 보면 한 650명 정도, 21.8% 전인대 이제 대표 중에서 여성 대표가 이 정도 이제 참가하고 있고, 대체로 20% 정도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수민족에 대한 이제 배려와 관련해서는 중국에 이제 소수민족은 56개 민족이 있다고 하는데 규모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작게는 이제 5,000명 정도 되는 민족도 있고 많게는 수천만 명 되는 이제 민족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인구가 매우 작은 민족도 최소한 한 명의 대표가 전인대 대표로 돼야 된다. 이런 이제 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특징을 보면요. 등액 선거에서 차액 선거로 전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등액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후보자 수와 당선자 수가 같게 1대1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현행 선거법 제30조에서는 이제 차액 선거를 명확히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국과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의 후보자 수는 마땅히 선출되는 대표의 수보다 많아야 한다라고 하고 그 구체적인 이제 비율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직접 선거, 즉 향과 현, 군 단위까지 직접 선거가 치러지는데 이때는 이제 3분의 1 내지 한 배 더 후보가 더 많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상 상급 인민대표대의 경우에는 5분의 1 내지 2분의 1이 많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더 많은 후보자들이 나섰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때는 이제 예비 선거를 통해서 이러한 이제 차액 선거 비율을 이제 맞추도록 하는 것이죠. 예비 선거 제도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특징을 이제 보면요. 여섯 번째는 이제 대표 후보의 이제 추천 방식을 보도록 하면요. 어떤 사람들이 인민 대표 대회에 이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정당 그리고 이제 인민단체 이러한 조직뿐만 아니라 선거민 혹은 이제 개별 대표 역시 10인 이상이 연명할 경우에는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지금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인데, 이건 이제 선거법 제29조에 명확히 이제 규정된 부분입니다. 그래 10명 정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당히 그 추천 기준이 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후보 추천 기준은 어떤 측면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와도 더 완화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한국의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구 안에 이제 주민등록이 된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선거권자 이제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적지 않죠? 또 광역시 의원 선거에서는 이제 100인 이상, 200인 이하가 필요하고요. 기초의회 의원도 후보도 50인 이상, 100인 이하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88년대 전인대 대표 선거 때 일반 대표들이 연합해서 지명한 후보가 586명이 뽑혀서 한 14.9% 이런 이제 점했다 이런 이제 통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이제 무기명 투표 원칙을 이제 채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률적으로 선거법 제 36조를 보면은 무기명 투표 방법을 채택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선거 운동 또한 이제 다른 이제 기타 사항을 이제 보도록 하죠. 그 선거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유권자는 이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다음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추천자가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추천하는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선관위가 유권자를 이제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이제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소식지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쭉 유권자들한테 후보를 소개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선관위 조직이 후보자와 유권자가 직접 만나는 그런 이제 기회를 제공해서 후보자가 직접 이제 유권자들한테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선거 비용과 이제 관련해서는 모두 국고에서 지불한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국가처럼 돈이 있는 사람이 유리한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선거구. 죄송한데 지금 5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5분 남았다겠습니다. 5분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거에 있어서 이제 당의 역할을 보자. 중국 공산당은 이제 당연히 인민대표들의 선거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집권당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외부에서 전하는 것처럼 중국 공산당이 선거 전반을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제 집권당으로서 간부 선발 기준, 그리고 이제 간부 선발에 대한 그런 이제 관리한다. 이런 이제 원칙이 있는데 이것과 인민대표 대표 선거의 민주적 성격
자율적 성격, 이거 어떻게 조합시키느냐, 이것이 이제 기본적 관건이다, 추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이제 사례라든가 문제점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순을 해결하는 열쇠는 인대 내부의 당원 및 당 조직, 즉 프랙션을 활용하는 방법, 이 이제 기본적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고로 이제 인민대표대 내부에 공산당은 정치적으로 볼 때 한 이제 7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러한 인대 내부에서의 이런 이제 의사 전달 과정이라든가 내부 토론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이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간의 이제 실천, 중국도 이제 상당히 이제 오래됐죠. 양자 관계, 중국 공산당의 간부 관리 원칙과 그다음에 이제 인민 대표 제도의 이제 자율성과 이 양자 관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경험이 축적되고 관습화, 제도화, 하나의 이제 선거 문화라든가 관례화 되고 있기 때문에 부단히 이제 개선되고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다, 현실에서. 그래서 이제 한쪽의 이제 자율성에 의해서 쉽게 변형되거나 부정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주제인 이제 소환 파면권과 관련해서 보면요, 제도의 변천 과정, 이제 54년 헌법이 처음 이제 재헌헌법이 제정되는데 이때부터 이러한 이제 소환 파면법이 이제 규정이 되죠. 그리고 이제 문화대혁명이 종식된 이후에는 수차례 이제 헌법 개정이 있는데, 이런 이제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임명권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2년도 개정된 이제 내용을 보면은 3개 이상의 대표단 혹은 이제 10분의 1 이상의 대표가 제기를 하면은 이 소환 파면권에 대해서 논의하고 투표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을 보면은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그다음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그리고 최고인민법원 법원장, 그다음에 검찰원장 모두에 대해서 파면권을 가지고 있죠. 또 이제 지방의 대표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정부의 그런 이제 행정부라든가 사법부 이런 요원들에 대해서 소환 파면권을 가지고 있죠. 또 이러한 이제 소환 파면권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선거법입니다. 이 선거법에서는 인대 대표에 대한 이제 소환 파면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인민의 경우, 일반 이제 대중의 경우는 대표에 대한 소환 파면권을 통해서 이 대표는 이제 일반의 이제 관료들에 대한 소환 파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가 권력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 소환 파면권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관철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환 파면의 이제 사례를 쭉 제가 이제 발제문에서 제기했는데, 초기에는 지방 차원에서만 이런 이제 판례 사례가 나오는데, 시간이 갈수록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인대 대표나 관리에 대한 파면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호남성의 부성장에 대한 이제 파면 사례, 그리고 이제 현 단위에서 삭별과 와양현이라는 데서 7명의 인대 대표를 이제 파면한 사례, 그리고 왜 전인대 대표도 이제 상당히 많이 파면이 됐는데 무슨 사유로 파면이 됐느냐, 이런 사유들이 쭉 제가 이제 발제해서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환 파면 외에 이제 직무해임이라든가 또 이제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 이제 대표 평의와 이제 직무 평가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이제 모두 이제 소환 파면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활성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상해 문제 같은 경우 80년대 말부터 이제 쭉 이어져 왔는데, 그 사례가 이제 제가 이제 그 뭡니까, 주소에 보면은 2021년 7월자 기사를 인용하고 있는데, 최근 기사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어떻게 이런 사례가 적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평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비슷한 성격의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지금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비판할 때 이제 상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상권 분립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절대적 조건이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민주와 집중은 변증법적인 이제 대립문의 통일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고도한 집중의 조건은 사실은 고도한 민주입니다. 이 고도한 민주가 없으면 고도한 집중은 오래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 어떤 사회가 장기간의 고도한 집중과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 이면에는 반드시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민주주의가 존재한다라고 봐야 하는 거고, 중국 사회 역시 그런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